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탈모의 자가진단과 치료 방법에 대한 피부과 전문의 이상진 원장의 칼럼입니다. 탈모는 20대부터 5, 60대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한 고민거리입니다. 보통 하루에 100개 이상의 머리카락이 빠질 때 탈모가 시작됐다고 의심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머리카락이 얼마나 빠지는지 일일이 셀 수는 없습니다.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탈모 증상은 천천히 진행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탈모를 초기에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탈모는 자가진단이 불가능한 질환일까요? 정답은 아니옵니다. 물론 병원에서 진단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스스로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자신의 헤어라인부터 유심히 관찰해 봐야 합니다. 헤어라인은 이마와 두피가 만나는 곳, 앞머리선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헤어라인이 점차 위로 올라가면 탈모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헤어라인이 M자 모양으로 조금 올라가거나 앞머리 모발들이 가늘고 짧아지는지를 주의 깊게 봐야 하고요. 여성분들은 앞머리부터 정수리 부위까지의 모발들이 가늘어지는지 또는 두피 속이 들여다 보이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머리가 많이 빠진다면 하루에 빠지는 머리카락을 3일간 모아서 세어보고요. 그랬을 때 하루 평균 100개 이상 빠졌다면 탈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머리카락이 얼마나 빠지는가와 함께 후두부 모발의 굵기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후두부의 모발은 이마나 정수리보다 굵기의 변화가 심하지 않은 편인데요. 탈모가 진행돼도 후두부 모발들은 일정 굵기를 유지하는 반면 이마와 정수리 쪽의 모발들은 쉽게 가늘어지죠. 따라서 후두부의 모발들까지 가늘어졌다면 탈모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탈모는 한 번 증상이 시작되면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자가진단을 주기적으로 해야 증상을 미리 알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방식으로는 약물 치료가 대표적인데요. 탈모를 일으키는 호르몬인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는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라는 복용약제가 있고요. 또 두피에 직접 바르는 약물로는 미녹시딜 제제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 외에는 모발 이식술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뒤통수에 굵고 좋은 모발을 떼다가 탈모 부위에 심는 수술법이기 때문에 모발을 최대한 아껴두고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탈모는 초기 진단과 치료가 최우선인 질환입니다. 지속적인 효과와 안정성을 입증받은 약물 치료제로 꾸준히 치료하면서 탈모를 일으키는 생활 습관을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이상진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탈모의 유형과 특징에 대한 박수진 원장의 칼럼입니다. 머리카락이 전에 비해서 많이 빠지면 탈모를 의심하게 되죠. 이럴 경우 많은 분들이 탈모 샴푸나 영양제부터 알아보는데요. 사실 탈모의 원인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원인부터 명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유전과 호르몬의 영향 외에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갑상선 기능 이상, 관상동맥 질환, 빈혈, 그리고 당뇨 등이 탈모와 깊은 관련이 있고요. 스트레스도 빼놓을 수 없는 원인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일종의 근신경 장애를 일으키는데요. 바로 이 자율신경 실조증이
모발 발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혈관이 수축되면서 모낭에 영양분이 가지 못하고요. 그 결과로 탈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죠. 탈모 사례 중에 대표적인 것은 안드로겐성 탈모증입니다.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데요. 남성형은 두 가지 패턴, 즉 앞머리 헤어라인이 올라가면서 정수리 모발이 가늘어지는 경우와 헤어라인의 후퇴 없이 정수리 모발만 가늘어지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여성의 사례에서는 남성에 비해서 탈모 양은 적지만 이마에서 정수리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모발이 가늘어지고요. 앞머리 헤어라인은 후퇴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앞머리 헤어라인부터 정수리 쪽으로 1에서 3cm 정도 위치까지 모발 가늘어짐이 잘 나타나는데요. 증세가 심해지면 정수리 탈모가 중점적으로 진행되는 일명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이 특징적으로 관찰됩니다. 안드로겐성 탈모증은 보통 이른 나이에 시작해서 천천히 발전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모발 가늘어짐 증상은 12세 이후 언제든 시작될 수 있고요. 15세에서 25세 사이 발생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35세 전에 안드로겐성 탈모증이 생겼다면 고인슐린 혈증 또는 비만, 고혈압, 이상 지질 혈증과 같은 인슐린 저항성과 연관된 질환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같은 안드로겐성 탈모라도 어떤 사람은 정수리부터 또 어떤 사람은 헤어라인부터 나타나는데요. 안드로겐에 반응하는 모낭이 어디에 분포해 있는지에 따라 탈모 부위가 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반응하는 모낭이 정수리에 많다면 정수리 중심으로 탈모가 시작되는 것이죠. 간혹 탈모 가족력이 전혀 없는데 유전성 탈모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드물지만 가능합니다. 부모가 유전적인 탈모 성향이었지만 그게 발현되지 않았다가 자녀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부모에게 탈모가 나타나도 자식에게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이렇듯 탈모는 원인과 유형을 분명히 파악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정수리가 휑해지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진다면 꼭 가까운 전문 병원을 찾아 원인부터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박수진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모발 이식 수술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고용욱 원장의 칼럼입니다. 지난 2020년 탈모증으로 진단받은 환자 수는 23만여 명. 잠재된 환자를 포함하면 탈모 인구가 최대 1,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관련 정책이 나올 정도로 탈모는 이제 성별과 연령을 넘어서는 문제가 된 듯합니다. 탈모 환자라면 한 번쯤 고민하는 것이 바로 모발 이식 수술입니다. 모발 이식은 크게 절개와 비절개 방식으로 구분하는데요. 절개 모발 이식의 경우 건강한 모발 부위, 대개는 두피 뒤쪽 부위에서 피부 조각을 채취하고요. 그것을 두피의 빈 곳으로 이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식된 모발이 정상적으로 자리 잡으면 계속해서 유지되는 모발이 되는 것이죠. 절개 후 흉터 때문에 시술을 고민하기도 하는데요. 뒷머리에 남은 선 형태의 흉터는 대부분 머리로 쉽게 가려지고요. 최근에는 흉터 위로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게 하는 무흉터 봉합법을 통해서 흉터를 더 자연스럽게 감출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케이스에서는 흉터가 넓어지거나 공여 부위 주변 모발이 손상돼서 흉터가 생기기도 합니다. 절개 모발 이식과 대조되는 것이 비절개 모발 이식입니다. 두피에서
1개에서 4개까지 모발 그룹을 개별적으로 추출하는 방식인데요. 이식한 부위의 모발이 원래 자라던 모발의 패턴과 유사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두피에 눈에 띄는 흉터가 거의 또는 전혀 남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죠. 절개와 비절개는 회복 기간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비절개 모발 이식의 경우 출혈이 최소화되고 보통 7일 이내에 거의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절개는 두피 전체를 절제하기 때문에 흉터 치유까지 몇 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낭을 다량 이식해야 한다면 절개법이 좋은데요. 절개할 때에는 2,000에서 3,000 모낭을 이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비절개 방식으로는 2,000 모낭 이상을 이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비절개 방식은 절개법에 비해서 시술 비용이 최대 2배 정도 비싼 편인데요. 진료를 통해서 모발 상태를 꼼꼼히 파악하고 본인 상황에 적합한 시술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술 후 6개월에서 9개월이 지나면 이식된 모발의 60% 정도가 새로 자라는 것이 관찰되는데요. 시술 과정에서 출혈, 감염, 모낭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항생제나 찜질 치료로 완화해 주시면 되고요. 쇼크 손실, 즉 모발이 새로 자란 부위에서 원래 있던 모발의 일부가 갑자기 손실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절개 방식과 흉터 부담이 덜한 비절개 방식. 전문의 상담을 통해서 현재 나에게 적합한 시술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고용욱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